최초 생명 루카는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화학 중심으로 진행되어 어떻게 정보물질과 반응 촉매 물질이 유기질막에 쌓여 생명의 원형이 되었는지를 추리했고, 또 괄목할 만한 진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 생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비켜 있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생명은 사문화 과정이라고 하는 지구의 물리화학 작용이 만들어낸 미세 구조물에서 출현하였을 거라는 가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 구조물과 바닷물 사이에 형성된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생명 출현의 기본 에너지를 제공하였다는 가설을 소개합니다. 생명은 그 차이로부터 ATP를 만들어내는 회전식 나노기계를 진화시킨 후에 바위에 의존했던 반생명 상태를 벗어나 온생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가 생명 출현 장소로 꼽히는 으뜸 이유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리고 생명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닥 사문한 미세 구획을 타고 올라오는 알칼리성 온수는 아래 방향으로 스며드는 산성의 차가운 바닷물과 교차합니다. 결과로 미세 구획 안과 바깥 사이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10,000배 정도 나게 됩니다. 이러한 농도 차이가 생명이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생명, 여기 그림에서 자치성을 확보한 자가 영양세포는 세포막을 사이로 바깥 수소이온 농도를 항상 안쪽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세포 활동으로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줄어들면 펌프가 가동되어 수소이온을 밖으로 퍼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살아있음 자체입니다. 우리는 수소이온 펌프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킵니다. 2016년 영국 닉 레인 박사 연구팀은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의 사문함 구조를 모방한 실험 조건에서 무기질벽을 경계로 산성 바닷물과 알칼리성 온수가 역방향으로 흐르면 무기질벽 틈새에 만들어진 원세포 유기질막 사이에 1000배 정도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닉 레인 박사는 이 정도의 농도 차이는 생물학적 유용 에너지 ATP를 출현할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원세포막에 그러한 생화학적 기구가 장착되면 바위 틈새에 의존했던 원세포는 진정세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 사이 수소이온 농도 차이에서 ATP를 출현하는 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세포는 막 사이에 형성된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ATP를 만듭니다. ATP 합성요소로 불리는 로터리식 복합 나노기계가 수소이온 농도 차이로부터 에너지를 출현합니다. 여기 그림은 그 과정을 모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소이온이 밀려나갈 때 그 힘은 세포막에 박혀있는 F0 로터를 돌리는 힘으로 전환됩니다. 그 회전력이 F1 헤드 복합체를 구성하는 알파와 베타 서브유닛의 활성 부위 모양 전환을 유도하고 결과로 ATP가 만들어집니다. 역으로 ATP가 쓰이면 로터는 거꾸로 돌아가 수소이온을 농도 9배를 거슬러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ATP 합성요소는 ATP 분해요소로도 불립니다. 이 복합효소는 유전자 복제기구나 단백질 합성기구와 같이 생명의 기본 장치입니다. 진핵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물론 원핵세포인 박테리아와 고세균도 같은 효소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ATP 합성요소는 루카에서 유래했습니다. ATP 합성요소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화에는 목적이 없고 우연한 사건의 점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ATP 합성요소의 구성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있던 장치의 우연한 조합이 만들어낸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한 신기능을 발휘하는 효소입니다. ATP 합성요소의 핵심 부품인 F1 헤드는 모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원형은 6개의 단백질로 구성된 RNA 헬리케이지입니다. 중앙 통로가 있으며 이중 가닥에 RNA나 DNA가 통과하면서 단일 가닥으로 풀어집니다. 이때 ATP가 사용되며 RNA 세계에서 크게 활약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F0 회전 모터를 구성하는 부품은 이온 채널에서 유래했습니다. 둥근 막대형 단위체 8개에서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둥글게 모이면 중심부에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다양한 세균에서 발견되는 로터 부품에는 다양한 링 구조가 있습니다. 진화 초기에는 그리 특이적 통로 단백질이 아니었지만 ATP에 의존하는 F1 모터와 결합하면서 통과 물질에 대한 특이성과 로터의 회전력이 생겼을 걸로 추정됩니다. ATP 의존성 헬리케이지와 수소이온 채널과의 만남은 지구 생명에게 크나큰 행운을 주는 우연이었습니다.
자연계에서 그나마 흔한 수소이온을 이용하여 아주 소중한 ATP를 만들 수 있게 했으니까요. 그럼으로써 생명 출현의 중대 사안인 에너지 공급 문제가 마침내 해결됩니다. 초기 루카가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허물며 ATP를 합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도 차이를 회복시키는 수소이온 펌프를 갖추어야 열수구를 떠나 독립할 수 있습니다. ATP 합성 요소가 역으로 작동하면, 즉 ATP를 사용하면 수소이온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TP 만드는 효소가 곧바로 쓰는 효소로 쓰이면 세포는 그냥 헛일한 겁니다. 쓰는 것보다 더 많은 ATP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ATP 합성 요소가 나트륨 이온을 통과하게 하면서 엑스트라 ATP를 만들고 여분의 ATP가 수소이온을 밖으로 뺄 때 쓰였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소디움 프로톤 안타이포워터에 주목합니다. 이 쌍은 나트륨 이온을 안으로 들이면서 수소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내 세포 안팎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회복시킵니다. 수소이온 펌프는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작동됩니다. 그 펌프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펌프를 돌립니다. 일련의 3개의 폭합체가 계주 바톤 터치식으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 폭합체는 수소이온을 밖으로 퍼냅니다. 이런 식의 전자 전달은 호기성 세균의 세포막에서 일어납니다. 혐기성 세균은 전자 전달계 구성 성분이 덜 복잡할 뿐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점은 전자의 최종 목적지가 산소가 아니라 철이온이나 기타 무기질입니다. 루카는 여기 그림처럼 혐기성 세균보다 훨씬 단순한 컴플렉스 1과 유사한 수소이온 펌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기질 바위에 의존하던 반생명 원세포는 원시 형태의 전자 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를 갖추면서 어느 정도 자치성을 확보합니다. 이들은 지질막의 제조, 유전체 복제와 단백질 합성, 물질 전달과 대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과감히 열수 분출구를 떠나 근처에 머물며 계속적으로 바위에서 탈출하는 동료를 기다립니다. 이들 설익은 원시 세포들은 온전한 생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나긴 세월 서로 몸을 부대끼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자연선택의 좁은 문을 통과한 루카는 단일체가 아니라 집단체였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